국내 증시가 불안한 탄핵 전국 상황에서도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계엄 사태로 인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코스피 2,500선과 코스닥 700선 재탈환을 시도하면서 꺼져가고 있던 산타 랠리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과연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연말 증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기관의 대량 매수가 지수 회복을 이끌었고 외국인 역시 매도량을 줄이면서 저가 매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주요 수급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핵심주와 접근 전략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보름여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투자자들 역시 매수와 관망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내년 포트폴리오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후 연말연시를 빛낼 기대주 파이브스타가 엄선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이동우, 김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구글이 자체 양자칩을 장착한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0의 24제곱, 그러니까 십자인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정도로 초현실적인 연산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도 역시 최고가를 주가에 경신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윌로우 개발 소식에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6%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놨고 7월 초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경신까지 보여주는 그래서 $200 가까이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양자컴 하면은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큐비트인데 그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도 많이 함께 늘어나는 것이 문제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기술 개발이 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점은 이제 의료나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류가 풀지 못했던 숙제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고쳐주고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글이 양자 컴퓨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호평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팅 자체도 어렵지만 관련 기업 역시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틱 컴퓨팅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엑스게이트가 수목요일 연속 상한가를 갔었고요. KCS와 CQ센 그리고 웹캐시 등이 한 번씩 상한가 뒤에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원 플러스, 코이버, 우리로 등이 관련 종목으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나 양자 암호라는 키워드로 상한가를 가거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은 국내 기업들이 보통 이제 후발주자라서 실체보다는 기대감만으로 테마주에 편승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네, 최근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테마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면서 양자 컴퓨터 테마가 연말 증시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자 컴퓨터 테마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술력은 있지만 수익성 전환은 멀었다. 반짝 상승, 상용화는 멀었다. 알맹이 없는 테마주다. 김진 대표님은 테마주, 알맹이 없는 테마주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이번에 공개한 윌로우는 연산 속도는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리고요.
반면에 이제 오류율도 대폭 줄이는 등 실로 엄청난 발걸음을 디딘 것은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테스트용이고요. 오늘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구글의 기사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 주식시장이 미래의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현재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 시장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고요. 엑스게이트처럼 강력하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신고가를 돌파를 한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매매 관점을 잡아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님도 좀 보수적인 의견 주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매매로도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은 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의 성향을 보면 테마주의 성향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등이 이제 양자 컴퓨터로 꼽히면서 주가 등락을 좀 보였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등락이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단기 매매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이제 미국 쪽 양자 컴퓨터에 지분을 투자를 하거나 관련주로서 꼽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업체들을 조금씩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4년여간 여야 줄다리기 끝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는데 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면서 특히 개인들의 수급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금투세 폐지는 개미님들이 환영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상 아직까지는 매도의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12월 12일 그 개인들은 금투세 폐지 소식에도 불구하고 2,500억 정도의 순매도를 갖다 기록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고요. 또 계엄 이후에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 2조 원 정도를 매도한 것이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투세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뭐 좌지우지한다든가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오히려 이제는 탄핵 정국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하려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점을 갖다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계엄 사태 이후 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 역시 한숨 돌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일지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의 반등이 반짝 상승일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일까라는 물음에 근소한 차이로 상승 추세 전환이라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볼까요? 세 분 모두 추세 전환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김진 대표님 연말에 좀 랠리 기대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깼었던 11월 중순을 바닥으로 보고 그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를 거친 후에 연말 랠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었었는데요. 예상대로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오고 12월 3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6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2,3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확실한 신호를 주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그날 밤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기대했던 랠리가 일주일 이상 좀 지연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변수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요. 하지만 11월 물가라든지 고용지표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또 대내적으로도요.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다시 연말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도 추가 하락보다는 좀 상승에 무게를 두시는 거죠? 네, 바닥 확인하고 상승 전환 신호가 나타났다. 제가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바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2360포인트의 저점을 제대로 찍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집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할 때 그때 바로 못 간다. 쌍바닥을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삼성전자도 밀려서 쌍바닥을 찍었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도 쌍바닥권으로 내려오다가 계엄 때문에 조금 더 저점을 찍었는데 그것이 바로 2360이었죠. 이제는 계엄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던 상황들은 다 복구가 됐고요. 이 복구된 상태에서 연 나흘 동안 올랐습니다. 즉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고요. 이제 나흘 동안의 상승 이후에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이때 상승 전환할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이 네. 시총 상위 세 종목을 갖다 끄집어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시기와 상황만 맞아떨어지면 대형주를 끌어올릴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이동훈 대표님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사실 또 코스닥 중소형주하면 1월 연초 효과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뭐 김진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연말 랠리에다가 1월 효과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1월 트럼프 2기의 집권 시작 전까지 미국 증시도 지금 뚜렷한 업종의 상승보다는 개별주와 테마주 위주 강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지금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가장 관심사인 제조업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국내 증시는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빠르게 상승할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1월 달에 CES 2025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등도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AI 소프트웨어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등이 강세를 보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의 강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누그러지고 금투세 폐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을 섹터는 뭐가 될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반도체 뭐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이동우 대표님은 반도체 2차 전지라고요. 네, 방금 얘기할 때는 제가 코스닥 위주의 이제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자금의 성격들이 살아난다면 억눌린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이번 저가 매수 기회를 통해서 봐왔던 큰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상으로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낙폭화된 업종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 업종상 가장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였는데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일 것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단기로는 효과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집권과 함께 보조금과 정책이 확정이 되면 오히려 그걸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조금 더 유입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김진 대표님도 반도체주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이 금투세 시행이 많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국내 주식시장의 그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하고요, 그 고액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답이 나오는데요.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볼 가장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계속해서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또 마침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유리하고요.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은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주요. 네, 2차 전지, 바이오주, 반도체 다 봐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반도체도 조금 전에 김진 대표님 얘기했듯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낙폭과대된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그 분위기들은 만들어졌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할 것 없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문제는 개인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거죠. 금투세 폐지는 됐지만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4일 날 야당이 찬성을 하니까 제일 먼저 움직인 섹터가 2차 전지였다는 점도 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낙폭과대된 2차 전지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결국은 수급이거든요. 수급이 들어오면 2차 전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 2차 전지는 지금 아주 싼 가격에 들어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번 1월 말 사이까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2차 전지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 저점만 잘 찾아내면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